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정적인 단서나 제보, 정책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수영 전 국정원 공작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공작관 활동을 하셔가지고 국가안보에 대한 거 이런 각종 기밀 정책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김정은 팀에서 너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도발을 하네요. 돈도 없을 텐데 그냥 아주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도발을 해요 지금. 아주 버라이티 쇼를 지금 북쪽 아이들이 났습니다. 하는데요. 돈이 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 없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최초로 여기 방송 출연해서 언급했던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북한은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만 쏘아 올린 미사일, 각종 포, 이것들의 비용을 대략 환산해 보면요, 조가 넘어요. 조가 넘죠. 네. 그런데도 편안하게 불꽃놀이 즐기듯이 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첫날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돈줄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때 그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 돈줄을요. 자, 그러면 훈련은 마냥 그런 특수부대 요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발차기도 잘하고 격파도 잘하고 당수도 잘하고 다 그래요. 근데 기관총 가진 사람이 기관총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총 맞으면 되게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특수요원도요. 그 핵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핵무기, 그다음에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와 같은 것들은 비대칭 살상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이 몇 기가 있다, 대포가 몇 문 있다, 이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한 54조 넘는 그러한 비용을 국방비에 지금 쓰고 있어요. 그 54조 정도면 작은 돈 아니죠. 그죠. 이걸 지금 정확하게 54조 6,1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국방 예산을 360으로 나누면요, 하루에 쓰는 돈이 한 1,469억 정도, 거의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하루에? 네네. 엄청난. 그러면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 비대칭 살상 무기인 핵과 화학 무기를 막아낼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북한 애들은 4대 군사 노선을 갖다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 국토를 요새화 시켜놓은 지는 이미 옛날 과거지사입니다. 거기다가 전군을 간부화를 시키고 전국을 요새화 시켜서 오로지 걔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집어삼키는 적화 통일밖에는 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이리 때 승냥이들하고 지난 70여 년을 대치해 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회담도 해보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결과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더 키워주기만 해요. 그럼요. 저는요, 가장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김대중 씨가 북한을 가가지고 2000년도인가요, 그때가?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조차도 없다. 그게 사기죠. 그게 완전히 김대중 씨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예요.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참 부적합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없는 미사일을 갖다 개발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제 주변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스 공작관들이 포진을 해 있어요. 그 공작관들하고 수시로 제가 요즘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봉규 박사님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달라는 요청이에요. 우리 공작관들이. 즉 우리 비밀 공작이 우선되지 않는 국방 외교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 들어서 감히 강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지금 외교를 위한 외교, 국방을 위한 국방 이런 걸 해서는 이 비대칭 핵무기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네. 비밀스러운 그런 단계별로 조직, 인원,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전문 요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을 해드릴 의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준비도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대가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은요, 성분상 신분적으로 최상위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네. 그게 외교부가 됐던 정찰총국이 됐던 무역 일꾼이 됐던 해외에 나오는 북한 요원들은 바로 북한 내부에서 최고의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귀족 집안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충성 자금을 헌납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북한 왕조 체제, 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들은 상납이라는 게 생활화되어 있지만 늘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빈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정원이라는 게 중앙정보부가 1961년도 6월 1일 날 만들어졌어요. 6월 10일 날. 그러면 벌써 한 7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대북 공작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왜? 왜 이 북한에서 나가 있는 해외의 북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포섭을 많이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국방 예산을 말씀드렸어요. 네. 얼마나 그랬죠? 54조 원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쓰는 돈이 거의 한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요 돈만 제대로 이 공작 활동에 투입이 돼도요, 북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에도 나와 있는 그 고급 성분의 인간들을 우리가 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데리고 와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왜 데리고 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이라크에서 유럽으로 그 공부를 하러 나갔던 핵 물리학 쪽에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1950년대에 500만 US 달러를 제시할 정도였어요. 왜? 이스라엘은 이 핵을 해결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 핵 물리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현찰 500만 불 쓰는 걸 1950년대 썼다고. 지금 따지면 5억 달러가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을 하면 6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런 돈을 과감하게 공작금으로 투입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그들은 1차, 2차 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지만 나와 있는 둘 중에 하나는 포섭이 됐어요. 하나가 그 다른 한 명이 포섭된 걸 알고서 이제 조치를 하려고 그랬을 때 사고를 가장해서 제거를 해버린다고. 근데 결국 이 친구는 이라크에 돌아가서 그 내부에 천망이 된 거죠. 협조망이 돼서 이스라엘한테 끊임없이 보고를 해오고 협조를 한 거죠. 어느 날 보면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군 비행기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이라크를 부셨어요. 물론 사전에 미국하고는 조율을 하죠.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언제쯤 들어가서 부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미국이 반감을 안 사게 해놓고 그러고 가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라크의 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대입해야 된다. 똑같이 원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시설을 요원들이 가서 박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인원이 가서 박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렇게 북한에서 나와 있는 고급 성분의 아이들을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해서 걔네들이 가서 걔네들이 가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을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해놨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 애들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요즘 지금 박사님 모두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 가릴 거 없이 뭐 비행기 띄우고 쏴대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NSC라고 하는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지만 그 회의해가지고 무슨 결론이 납니까? 비난 성명 발표하고 나서 뭐 하죠? 우리 요원들 보내서 뿌십니까? 행동을 안 하죠. 뭐.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현무 미사일을 쐈더니 그 중에 하나 불발돼서 도중에 뭐 제거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특히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는요, 우리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대해 가지고 유치한 애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다고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원 애들을 시켜도 얘들보다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국정원 안에는 포섭된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포섭. 제가 북한 오늘 입장에서. 이 언급하는 내용을 듣고 퇴직자 혹은 현직자 중에서 일본에 포섭된 자, 또 중국에 포섭된 자, 북한에 포섭된 자. 북한에 포섭된 자 있겠죠. 있어요. 당연히 예? 있겠죠. 예. 예, 제가 실명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꽤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과거에 이라크의 그 유학생이 협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보고하듯이 그런 역할들을 국정원 안에서 하는 그런 두더지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제거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국가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정보기관이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서는 이걸 갖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에 내부의 두더지를 잡고 네. 북한의 두더지를 심고. 네, 네. 네. 그렇죠. 그거네요. 두더지 작전으로. 그래서 지난 그 61년도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가 탄생이 됐는데요. 2021년도 6월 10일 날은 70회 되는 생일인데 60회입니까? 60회죠. 예? 1961년이니까. 60회 창설 기념일 날 종북 주사파 간첩의 핵심 신영복이의 글자체를 가지고 오늘석을 새겨서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그 안에서 우리 조직과 대한민국을 그랬죠. 비웃었어요. 그러는 참담한 그 순간에 우리 국가정보원 조직원들 중에 특히나 간부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항의하거나 사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이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이렇게 비급해서 되겠습니까? 1급, 2급, 3급, 4급 할 것 없이 이 간부직에 있는 친구들이 네, 두더지 잡아야 되고요. 예? 자, 예. 그다음에 이제 두더지 잡고. 자,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요원들이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계기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명만 하시면 그 대통령의 그 하명한 조직에게 이 일을 갖다가 전달해 드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 실장 이 정도 급들이 모여서 하는 자리에 우리 공작관들을 네, 아까 불러주세요. 말씀하셨고요. 자, 네. 지금 두더지 잡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북핵을 네. 해결을 두더지 잡았다 치고, 자, 북핵은 어떻게 비밀 공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폭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제 북한 요원들을 포섭해서 들어가서 북핵을 쓸 수 없게끔 만드는 무슨 작업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북한이라고 하는 저 특이한 왕조 체제는요. 네.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새끼만
없어도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핵시설과 핵무기를 관리하는 요원들이에요. 네. 과연 이 요원들과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핵기지를 예. 어떻게 공멸시켜버리냐 하는 문제죠. 불능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절대 이제 앞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한번 가졌는데 뭐. 그래서 우선 김정은이 제거하는 방법을 위해서 네. 중국 같은 쪽은 이미 독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해놓은 걸로 알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 해야 되겠죠. 김정은이 독살하는 방법. 네. 네? 독살. 그다음 중간에 그 우리가 그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제거해버리는 알자와질이 제거하는 것처럼, 예? 예. 혹은 뭐 슐레이만이 제거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갖다가 병행하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북한 요원들 해외 나와 있는 대사관 요원들이나 얘네들에 대해서 포섭해서. 포섭을 하는데 제가 아까 국방비 얘기를 왜 하냐면 아직도 우리 국정원의 공작관들이요. 예를 들어 포섭한다면 얼마 제시할 것 같습니까? 박사님 생각에. 글쎄요. US 달러로. 뭐 그러니까 박사님이 공작관이에요. 네. 그럼 내가 북한에 있는 요 대사 친구 참사관을 갖다가 내가 포섭을 해야 되겠어. 얘한테 얼마 제시하면 얘가 올 것 같아요. 뭐 웬만큼 제시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사님 통 큰 공작관이다 하시고 얼마 제시하시겠어요? 한 1,000만 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역시 이 박사님은 통이 크신 분이야. 1,000만 불은. 그 정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미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 아십니까? 10만 불도 못 쓰게 해요. 위에서 책임 소재 따지고 이런다고요. 왜? 경상비 그거 많은 인원도 월급 주죠. 건물 유지해야 되죠. 예? 온갖 거 품위 유지비 하는데 돈 들어가고 실제로 공작비로 들어가는 거는 몇 푼 안 돼요. 전화 아니면 제 그 야전에서 뛰었던 공작관들이 이 돈 한 10만 불 정도 쓰려고 예산 올리잖아요. 원래는 최소한도 100만 불은 줘야지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인데 그런 식의 작태를 벌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작관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뭔가 특화된 팀을 국정원 내에서 따로 만들어서 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조직이 나와야 돼요. 즉 뭐냐? 영화를 보셔도 기술 담당이 있고 전자통신 담당이 있고 총자 쏘는 놈이 있고 폭약 잘 만진 놈이 있고 다 이래요. 네. 우리 특전사 구조가 13명 1개 팀일 때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공작기관도 각 요소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충성심과 헌신할 자세가 돼 있는 요원들을 뽑아서 별개 팀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원은석이 신영복이 글자로 발려지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애들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미 전염돼 가지고 포섭돼 있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기관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예 용병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그렇게 해서 그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다 배려를 할 때 영화에서는 뭐 여권을 갖다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있는 거 영화 보셨죠? 네. 그게 어마어마한 숨은 노력이에요. 각각의 여권을 다른 국가별로 그 여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 특화되어 있는 특수요원들한테는요, 물량을 거의 무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합법, 비합법, 초법 활동을 해도 이들의 활동이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007이죠. 말하자면 살인 면허까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007 요원이죠. 예, 그러니까 가서 우리 요원이 사람을 죽여도요, 그걸 가지고 블레임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소수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런 멤버가 우리 국정원에 없습니까? 안 키웠어요? 그 동안에 제대로 못 키웠죠. 에이, 예? 그 여태까지. 아니 그리고 그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네. 이제 욕이나 얻어먹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뭐 깨작깨작 앉아갖고 무슨 뭐 외신이나 종합해가지고 뭐 분석 보고다 동향 보고다 해가지고 보고서 쓰는 거는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예? 이제 과감한 행동을 할 때네요. 북핵 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암살을 하든 아니면 북핵 시설을 불능화시키는 작전을 하는데 비밀 작전으로 북한 요원을 포섭해서 북한 요원을 통해서 북핵을 불능화시키든 아니면 우리 요원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불능화시키든 하여튼 비밀 공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